일찌감치 논의는 시작되었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해사 전문 법원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가 해사법원 설치 검토에 들어갔다 하던데 지역 간 유치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부산에 해사 전문 법원이 생기면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대학교 이윤철 부총장 전화 연결됐습니다.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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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사법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곳입니까? 네네. 해사법원은 해사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예, 예. 예. 해사는 바다, 선박, 사람 이 3요소가 있을 때 해사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선박을 이용해서 항해를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것을 해사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해운, 조선, 항만, 물류, 수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해양 오염, 선박 수리, 선용품, 해양 관광, 바이오까지 전부 종합적인 개념으로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사는 해상 고유 특수성 때문에 예.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전문성과 특수성을 가진 전문 법원에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해사법원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 10위권 해양 강국인데도 지금 해사 소송 관련 전문 법원이 없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소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네, 우선 그 서울과 부산에 민사부에서 전담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문제가 생기면. 예. 그런데 이 법관들이 일반 민사 사건을 담당하는 그 겸직 법관들입니다. 예. 이 말이 순환 보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라든지 정확성, 네. 예측 가능성 이런 데에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사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의뢰인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영국이나 싱가포르, 홍콩, 지금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외국에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1년에 소송 비용만 한 4천억 원 정도 국부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해사법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외국 선사를 상대로 할 때는 그 나라의 해사법원에 가서면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외국 선사 소송을 할 때도 해사법원이 생긴다면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해사법원은 해사 분쟁은 다 이제 국제적인 분쟁입니다. 그렇죠. 100%가. 그러니까 어떤 그 국제적인 신뢰도가 있는 그런 곳에서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 기존에 해왔던 영국, 홍콩, 싱가포르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해사법원이 설치될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첫 번째, 기존의 해운, 조선, 항만, 물류 이런 하드웨어 산업입니다. 이것은. 예. 근데 이제 해사법원의 경우에는 법률 서비스 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이제 그 융합이 될 때 비로소 부산이 그 국제해양 특별도시로 입지할 수 있고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경제적 효과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4천억 원의 소송 비용 말고도 그 해운 중개업이라든지 선박 금융업의 연간 수수료 비용이 연 1조 원 이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조 4천억 원 정도 되는데 부산시 1년 예산이 14조 하니까 그렇죠. 10% 이상이 되는 거죠. 법률 비용만 14조입니다. 예. 1조 4천억. 예. 네. 그래요. 근데 이제 해사법원 설치를 주장하는 곳이 인천이 굉장히 좀 강력하게 이전부터 해사법원에 대해서 꾸준하게 제시해왔고 부산이 조금 늦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전혀 오해에서 나온 말이고요. 예. 부산이 2011년도에 제일 먼저 추진을 했고요. 제가 그때 그 부산지방변호사회하고 책임연구원을 제가 연구를 했습니다. 예. 인천의 경우에는 한 3,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산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사실이고 10년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이슈화를 시키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부분이 있었나요? 어떻습니까, 부총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이 인천공항, 관문공항이 있고 해운회사 본사가 이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이유, 교통, 거리, 지리적 위치 이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요. 예. 부산의 경우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가덕 신공항법이 2021년 금년 9월달에 발효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선박 회사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일한 선박을 관리하는 회사 SM이라고 하는데 예. 관리 회사의 90% 이상이 부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이후에 법률 분쟁도 디지털 전자소송화가 국제적인 추세로 가고 있어서 예. 이러한 그 인천의 주장은 이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해사법원이 부산에 설치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네, 부산에 설치될 가능성도 중요하고요. 그 먼저 그 당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아까 사회자님이 그 2020년 9월 25일입니다. 작년에 대법원 사법정책위원회에서 위원들 대부분이 해사법원 전문 법원을 설치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은 큰 변화라고 할 수 네. 있고요. 예. 그 대법원에서 후속 작업으로 이미 산하연구원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로드맵 연구를 지금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내년부터는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 명백합니다. 예.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고등법원이 5개가 있는데 바다가 있는 항구가 있는 고등법원은 우리 부산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의 경우에 영국, 싱가포르, 중국, 덴마크, 파나마 등 해사법원이 있는 모든 나라는 항구 도시에 그 해사법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의 경우에 그 해사 전담 재판부가 있으면 물론 해양범죄중점검찰청인 부산지방검찰청이 있고요. 예. 아태중재센터라든지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해양진흥공사 이런 예. 것들이 그 BIFC 등 많이 설립이 돼 있어서 예. 부산 설립을 위한 당위성 이것은 아주 그 명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해사 법원만 없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저변 특히나 인프라 같은 거는 뭐 다들 압도적으로 뭐 부산에 지금 있다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그죠? 그럼요. 그렇게 예. 명백합니다. 근데 20대 국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법은 발의됐는데 이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후에 국회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20대 때 우리 부산에서도 김영춘 유기준 의원이 설립 법안을 발의했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뭐 그 당시에 뭐 사건이 좀 부족하다. 예. 또 이 분야의 전문가가 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정적이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인천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늦게 이제 뛰어들었는데 그러니까 부산과 인천 간의 지역 간의 경쟁 그리고 갈등 이런 걸로 비춰진 것이 더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부터 또 21대 국회에서 또 4건의 그 우리 부산은 안병길 의원이 발의를 했고요. 예. 4개의 대법원 그러니까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이제 부총장님께서 부산에는 이 해사법원이 생겨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충분히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네. 현재 부산의 안병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이 상정되어 있고 예. 대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정말 큰 변화이고 앞으로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나 이런 사법부 대법원의 노력만으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입법부의 노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뒤늦게 뛰어든 인천과의 지역 간의 갈등이 비춰져서 설립 자체가 유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울경 정치권은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권에서 인천 지역 정치권과 사회적 그리고 발전적 합의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이 사법부에서도 이 점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부, 기재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예산과 조직 인력 등 확보가 후속 조치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예. 이 법원 조직법 개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국회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가지 요소가 있죠. 지역 간의 갈등에서 행정부의 설득, 국회 절차 등 이런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굳이 뭐 경쟁 도시 해가지고 으쌰으쌰 할 필요가
사실 없었다. 오히려 이게 지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면은 뭐 아예 논의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시민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말씀 마지막으로 남겨주시죠. 예, 우리 부산은 2011년부터 전국에서 제일 먼저 이제 학계와 변호사,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노력을 해왔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법원으로부터 이 해사법원 설립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는 물론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도 세계적인 우리 해양 특별도시인 우리 부산에 반드시 그 해사법원이 설립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되는 앞으로 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한데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윤철 부총장이었습니다.